네, 특별히 불편하시던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각학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의대별 스펙과 면접 설명회.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한 4, 5년 전부터 이제 의대에 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또 입시 쪽도 굉장히 좀 핫해졌기 때문에 관심들은 많이 있으신데 뭐 이런 설명회가 많이 있지만 이제 그 의대별로 조금 어떤 학생들이 붙고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이제 주로 MMI 면접이겠죠. 예, 좀 면접을 조금 심층 깊게 보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리고 그 한림대학교 이런 학교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네 번째로 오늘 성균관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의 일단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전체 화면 이거 보이시죠? 네, 요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 하풀 패턴과 사례, 여기는 이제 뭐 이번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이제 제가 주로 혼자 진행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제 여기에 대해 좀 더 저와 같이 일하시면서 좀 더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이제 윤활 대표님께서 앞에 두 파트는 좀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후반부 면접 쪽하고 그럼 이제 고3 당장 고3들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고2나 고1들은 어떤 면들을 성대 의대 내지는 뭐 조금 넓혀서 메디컬 계열 성대 메디컬 계열을 생각한다면 어떤 게 필요할지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부 먼저 좀 윤 대표님께 청해서 보면 계속 성균관대학교가 가장 많이 들어오신 것 같네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일단 입장을 시켜드리고요. 앞에 부분은 일단 그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는 이제 뭐 되게 그 원론적인 얘기지만 전형이 작년하고 비슷하다면 이제 올해는 당연히 비슷하지는 않겠죠. 뭐 지금 의대 적응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연속성과 변화의 측면에서 어느 쪽이 큰지를 보고 이제 기존의 입시 실적을 얼마나 따져볼지의 문제고요. 악플 패턴과 사례에 있어서는 이제 학교별로 선호하는 소위 말해서 학생들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준비가 되셨나요? 잠시만요. 제가 마이크를 켜드려야 되는데 일단 일괄 음성을 해놨기 때문에 홍수본 참가자가 많아서 제가 조금 이걸 보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면 공유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제가 이거 풀어야 될 거예요. 네, 화면 공유 되시는 대로 되셨구나. 화면이 맞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찬수 전문 컨텐츠로 중심으로 하는 메디스카이랩의 윤한울 대표라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의찬수 관련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학생들, 학생부 관리를 맡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진로 탐색부터 시작해서 의찬수 컨텐츠 또는 뭐 IT 관련된 학생들도 많이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강남구청에 인강 들어가시면은 아마 작년도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회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는 모두가 이제 무산이 되겠지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컨텐츠들은 주로 이제 학생부 관리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사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그해마다 이제 컨텐츠가 나오면은 대략적인 어떤 라인들이 잡히죠. 수능 성적이 절대적인 부분들이고 그렇게 큰 변화가 있거나 이렇게 보기가 조금은 힘듭니다.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의대 합격,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학생부 종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학생부를 과연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학생들과 함께 많은 고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뭐 2024학년도 서울대 의예과, 치의예과 수시 합격자 최초로 이제 배출을 했고요. 그 외에도 뭐 성균관대 뭐 여러 학교들에 합격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의대를 준비를 하실 때 대략적으로 뭐 정시를 준비한다. 그 수능 준비는 어쨌든 공대 가는 패턴이나 의대 가는 패턴이나 거의 유사하죠. 근데 수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어떤 전략적인 수준의 내용들, 특히 이제 의대 입시, 특히 의대 수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막상 이제 원서 쓸 때 쓸 수가 없는 그런 경우의 수가 매우 많고, 지금 현재 또 의대 정원에 대한 증가 때문에 상당한 변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 한번 짚어가면서 제가 한번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김현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나눠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계획안 같은 경우에 뭐 입시 전형별 이제 모집 인원 보시면은 역시나 이제 주요 대학, 그러니까 주요 15개 대학들은 학종 비중이 월등히 높죠. 그래서 지금 뭐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학생부 종합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보다 종합이 높은 거는 당연지사 그런 부분들이고요. 뭐 수능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떨어지지 않는 인원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폭적으로 볼 때 2023학년도에 이제 학생부 종합이 1,300명 가량, 그리고 정시에 대한 어떤 인원들이 상당히 40%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인해서 정시 40%가 계속 묶여 있다 보니까 뭐 성대 같은 경우에도 별 수 없이 그렇게 진행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선 전형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요강 계획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올해 고3들이 고2 때 발표된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모집 요강이 사실 5월 초순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사실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 의대 약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이제 탐구형 전형, 요 탐구형 전형만 선발을 하고 있고, 뭐 융합형이나 또는 학교장 추천해서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균관대 의대 같은 경우 의대 입시 정원 같은 경우에는 탐구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그리고 정시, 요 세 가지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모집 인원은 4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성균관대가, 사실 우리가 뭐 생각하는 성균관대 병원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강북 삼성, 그다음에 강남에 있는 또 삼성병원이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의대 정원을 받을 때는 경기도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균관대 같은 경우 인문계열이 이제 모두 이제 해화동에 있는 반면에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계 캠퍼스 수원에 있죠. 그래서 수원에서 그 의대 정원을 받았기 때문에 분류상으로는 이제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의대 정원이 2,000명이 증가를 할 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증원이 한 명도 되지 않았죠. 그대로 정원이 유지가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지방대, 특히 이제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였죠. 40명짜리 미니 의대들이 거의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가장 뭐 낮은 정원이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대구 카톨릭대 같은 경우에 기존의 40명에서 이제 40명이 더해져서 한 80명 정도, 그 정도의 규모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가 가장 인원이 적거든요. 76명인가 72명인가 아마 그럴 텐데, 그 정도의 인원수가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100명 이상을 채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모집 정원 40명에서 이제 120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변수가 하나 있는 게, 사실 이제 정부 여당이 좀 힘을 받았으면은 이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텐데, 지금 뭐 의료계와 사실 이제 정부 간에 지금 알력 다툼이 좀 있죠. 지금 파워게임에 들어간 상황이고, 의료계는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정부는 밀어붙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조금 좀 불안불안한 부분은 이전에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과 그다음에 총리실, 정부의 입장과 그다음에 여당의 입장이 각각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총리실 그리고 이제 여당의 입장은 좀 오픈된 형태로 이제 의대 정원을 바라보자.
라고 했었고, 대통령실은 좀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지금 총선 결과가 사실 정부 여당에 되게 불리하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런 기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는 이제 발표된 내용만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의대 정원이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기존의 40명에서 80명까지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인원 비례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의대 같은 경우 40명에서 이제 120명으로 3배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탐구형 전형 같은 경우에 75명 정도로 증가할 수 있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융합형이나 또는 교과 전형에 해당되는 뭐 학교장 추천 전형을 같이 섞어서 넣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특히 지금 뭐 인원 증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이나 또는 지역 인재 전형을 상당히 좀 활용을 많이 해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좀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형들을 좀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 의대는 탐구형 전형,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 그다음에 정시 요렇게 세 개로 심플하게 선발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학생부 종합 비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이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는 사실 좀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어떤 선호도 또는 성향, 학교별로 이제 성향들이 있죠. 특히 뭐 한림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학종으로만 인원을 선발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교과나 또는 융합형,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보다는 좀 더 전공에 특화된 이런 형태의 인재들을 많이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종의 비중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한번 보고요. 지금 뭐 전형계 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일단 명칭이 좀 변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성균관대 전체에서 이제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 이렇게 두 가지 전형으로 이제 선발을 했었는데 계열 모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광역 단위, 그러니까 계열 적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공에 딱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도 두루두루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역량을 좀 보는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형들이었고요. 학과 모집 전형은 좀 전공에 좀 특화된 진로 활동이 좀 스페셜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그런 전형이었습니다. 자, 그 부분의 명칭이 융합형과 탐구형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중앙대에서 이제 분류하는 그 명칭하고 좀 유사하죠. 중앙대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뭐 CAU 융합형 그리고 CAU 탐구형. 그래서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수준이 상당히 좀 높은 일반고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는 경향이 있고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은 좀 불리하지만 전공이나 진로 활동이 좀 유리한 그런 어떤 특목이나 자사 학생들 중심으로 좀 선발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 요것이 이제 융합형과 탐구형으로 뭐 변경됐다. 사실 뭐 본질적인 변화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자, 의대 같은 경우에는 융합형보다는 탐구형을 융합형은 선발하지 않고 탐구형만 그렇게 모집 정원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의대 특화된 진로 활동에 특화된 학생들을 좀 많이 선발을 하겠다. 요런 어떤 의도로 분석이 좀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뭐 의대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선발 인원이 없기는 하지만 추후에 이제 인원 증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배분할지는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자면 기존에 이제 고3 학생, 재적 학생 수의 10%를 추천 가능 인원으로 했는데 고교별로 15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사나 특목고의 한 학년 인원이 일반고보다 훨씬 적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뭐 휘문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한 학년 정원이 한 400명까지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고가 자사나 특목고보다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퍼센테이지로 했을 때는 일반고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고등학교별로 15명으로 딱 묶어놓게 된다면은 특목 자사고에 있는 학생들이 인원 명수 대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기존과 변경안 이런 변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특목 자사에 대한 비중 또는 진로 활동에 특화된
그런 학생들을 선발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실기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변경됐다고 하지만 지금 뭐 의대 입시와는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 탐구형 전형 지금 의대 성균관대 의대에서 이제 뽑고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졸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형 요소 반영 비율 보시면은 이제 학생부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모집 단위 단 의대 그다음에 뭐 사범대 같은 경우에 제외를 하고요. 그러면 의대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면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대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적성이나 아니면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접을 추가하게 되고요. 특히 의대 같은 경우에 1차 선발 배수가 5배수입니다. 5배수 상당히 좀 많은 배수예요. 특히 이제 연대 추천형 같은 경우에 뭐 5배수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제 인원수별로 이제 그 연대 추천형 같은 경우에 전체 경쟁률 5.79대 1 나옵니다. 한마디로 0.79명 빼고는 거의 대부분 1차 서류에 붙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의대 같은 경우에 대략 한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은 이제 우습게 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5배수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결정적인 어떤 뭐 거의 대부분 뭐 내신 다 채우면 들어간다 이런 부분보다는 1차적으로 걸러내는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작년에 대비했을 때 분명히 인원 증가를 갖다가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왜? 의대 인원이 증가를 했으니까 학종에서도 당연히 의대 인원이 증가를 할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5배수로 증가를 한다. 그러면 아까 이제 산수를 한번 해볼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25명을 뽑습니다. 의대에서. 그러면 곱하기 3을 했을 때 75명이 되죠. 75명이 되는데 지금 예전 같은 경우 의대가 5배수를 뽑을 때 125명이 1차 합격증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75명 곱하기 5를 하면은 제가 계산이 조금 늦죠. 한 4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400명 가까이 인원이 1차 합격증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125명이 1차 합격증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거의 한 400명 가까운 인원이 1차 합격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단순 계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1차에서 내신 때문에 떨어지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발생할 것이냐? 기존의 어떤 의대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교과 내신선을 1.3 정도로 잡죠. 근데 지금 이 1.3 라인이 사실상 무력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의대 정원이 증가했을 때. 그래서 거의 한 3배수, 거기에다가 5배수로 선발하는 1차 선발 배수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1점대 후반 학생들이 5대 의료원에 해당되는 성균관대 의대에 1차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 내지는 문의사항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성균관대가 우리 학교를 싫어해요. 내지는 연대가 우리 학교를 싫어해요.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물론 싫어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시켜놨는데 뭐 다른 데로 가버린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서울대가 한 번씩 그걸 하죠. 경고장을 던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근데 대다수는 사실은 뭐냐면은 학교가 싫어한다기보다는 그 내용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충분히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고 되게 추상적인 표현들, 또는 진로 활동과 걸맞지 않는 부분들, 내지는 뭐 천편일률적인 획일적인 내용들이 들어갔을 때 이 학생의 어떤 내용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입사관들은 과감하게 떨어뜨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사실 자사라고 해서 무조건 붙고 일반고라고 해서 무조건 떨어진다?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내신을 보면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원점수 평균과 이제 표준 편차를 감안을 한다면 과연 이 학생이 얼마나 많은 경쟁 속에서 이 내신 성적을 뽑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리고 과목에 대한 어떤 선택을 보면은 자사나 특목은 당연히 티가 나죠. 근데 이제 특목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점점 그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공동교육 과정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교육 과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자사 특목에서만 열리던 여러 가지 수업들이 일반고에도 풀리고 있다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공동교육과정 형태로 지금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고급물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자사 특목의 전유물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많이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과목명 자체를 가지고 어떤 차별성을 가진다라고 보기는 되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명 자체보다도 이 특별한 과목을 가지고 어떠한 세특을 쓸 것이냐, 어떠한 실험을 설계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형 요소별로 봤을 때 의대가 5배수 내외를 선발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의대 인원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 있어서 내신은 상당히 무력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의대 뭐 5대 의료원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1.3 이내 아니면 일반고는 안 돼라고 할 게 아니라 막판에라도 학생부를 빨리 가다듬어서 기본적으로 일단 원서를 밀어넣고 그래서 1차 합격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부분의 어떤 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성균관대 의대뿐만 아니라 뭐 의대 넣을 때 성대 의대만 넣나요? 아니죠. 여러 군데 같이 넣죠. 특히 뭐 성대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도 있지만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5대 의료원 중에서 되게 드물게 수능 필수 영역 및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안 본다는 얘기죠.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을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수능 없이도 갈 수 있는 뭐 주요 전형 딱 생각해 보면은 서울대 일반 전형 있죠. 서울대 일반 전형 뭐 의대라고 서울대는 의대라고 해서 따로 뭐 커트를 둔다든지 그러지 않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 뭐 서울대 일반 전형 아니면은 뭐 성균관대 뭐 그 외에도 있긴 합니다. 뭐 중대도 없고요. 경희대도 없죠. 중대도 뭐 탕구형 그다음에 융합형 둘 다 없고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도 없죠. 그러니까 학종 전형 같은 경우에 인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선발 방법, 뭐 의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면접 대상자를 5배수 선발을 하고요. 뭐 최종 합격자 선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탕구형, 면접 시행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면접 점수 상위자가 더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점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면접을 잘 본 학생을 더 선호한다. 이 부분은 뭐냐? 사실상 학교 내신을 그렇게까지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주요 대학들 다 그렇습니다. 연고대는 왜 Z 점수를 쓸까요? 학교 내신을 100% 신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성균관대 의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이제 최상위권 학교 또는 최상위권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신을 그렇게까지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신을 갖다 되게 빡빡하게 본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서류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부분들 학생부에 나타난 여러 가지 탐구 활동, 지적인 역량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성적이 낮기 때문에 의대 못 가.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좀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전략적인 선택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뭐 뭐니 뭐니 해도 결국 요거죠. 수능 최저입니다. 4개 영역 중에 3개 등급 합 4 이내입니다. 자, 뭐 의대 학종 중에서 3개 등급 합 4 이내인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최저가 빡센 편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학종 전형 같은 경우에는 3개 등급 합 4면은요. 상당히 내신 상황이 좀 많이 내신이 낮아도 붙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교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 3개 등급 합 4면은요. 끝까지 가면은 상당히 낮은 등급들도 붙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추이 자체가 재학생들의 수능 최저가 상당히 좀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더더구나 그렇죠. 올해 만약에 뭐 의대가 정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예측할 때 가장 좀 빛을 볼 수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지금 현재 뭐 연대고대 또는 카이스트를 다니고 있는 내신 1.5에서 1.7 사이에 있는 학생들. 요 학생들이 지금 뭐 시대인재라든지 아니면 두각이라든지 요런 쪽으로 가서 이제 수능 체제를 맞추고 이 맞춘 수능 체제를 가지고 교과 전형, 특히 이제 지방 출신 학생들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수 있죠. 지방 출신이고 그다음에 내신이 1.5에서 1.7 사이. 그래서 작년에는 의대를 못 갔는데 올해는 이제 수능 체제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가면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또 많은 재수생들이 또 정시를 노리고 의대를 지원을 하겠죠. 그러면은 최상위층이 상당히 두터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고3들이 지금 현재도 수능 최저를 내기가 되게 힘든데 우수한 재수생들이 더 유입되면 그만큼 더 수능 최저를 따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잘 나오면 좋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온 수능 최저를 신뢰하면 되게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걸로 신뢰해서 원서를 라인을 잡다가는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서 다 떨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수능 최저를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하다.
좀 전략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오히려 내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다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에 뭐 연대 면접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의대라고 해서 별도의 면접 그 논술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별도의 논술을 치는 학교들이 좀 있죠. 뭐 의학 논술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논술로 통합해서 칩니다. 그러니까 공대를 지원하거나 또는 의대를 지원하거나 둘 다 동일한 문제로 그 문제를 풀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전에는 뭐 수학하고 뭐 물화생 중에 뭐 선택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새로 개편되고 나서 뭐 성균관대 의대 논술은 다시 이제 컴백한 케이스죠. 논술 전형을 없앴다가 다시 이제 도입을 한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는 수학만 풀고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여기 세 문제라고 돼 있는데요. 세 문제 한 문제가 세트 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문제, 새끼 문제가 한 세 문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문제 수로만 보면은 거의 한 9문제 정도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치는 시간이 100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이 빠듯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안 작성하는 것도 사실 뭐 빨리빨리 쓰는 애들은 빨리빨리 쓰지만 또 이걸 또 서술하는 걸 되게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의 특징상 이게 논리적인 서술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아무리 답이 맞다 하더라도 중간 과정이 생략된다든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면 분명히 감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 조심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 낼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논술의 문제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근데 논술은 지원자가 많은 만큼 최저 때문에 떨어지는 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상 한번 해봄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뭐 교과 라인에서 뭐 2등급 훌쩍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논술도 한번 쳐볼 수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뭐 자사나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 뭐 일반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일반고 같은 경우에도 뭐 1점대 한 중후반 정도 되는 학생들도 합격한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사 같은 경우에 2.5도 이제 합격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5대 의대원 중에서는 비교적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사실 뭐 서울대, 연대 빼고는 나머지는 사실상 학종으로 좀 밀어붙이면은 노크를 하다 보면은 좀 열리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시고, 기존에 만약에 의대 준비를 해오셨다면 지속적으로 한번 해서 내신이 좀 낮다 하더라도 이번에 한번 성균관대는 지원에 몸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역대 이제 커트라인을 이제 한번 긁어와 봤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경쟁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이제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충원 인원이 상당히 좀 많았죠. 78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모집 인원 같은 경우 오히려 줄었는데 충원 인원이 훨씬 더 많아진 거는 상당히 좀 아이러니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집 인원이 적어지면 커트라인이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70% 컷을 보면 1.46으로 오히려 예년보다 더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낮아진 거냐? 그것보다는 사실 이 70% 컷이요, 되게 좀 널널합니다. 70%에서 최종적으로 문 닫고 가는 학생들의 간극이요,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70% 같은 게 1점대 초반이 나오지만 여기서 몇 퍼센트만 뒤로 물러나도요, 2등급 내지 3등급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50% 70% 컷, 요거는 한 일반고에서 무난하게 했던 학생들, 그런 경우의 케이스고, 특히나 지금 보면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특징이 내신의 어떤 격차를 분명히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니까 1.00 학생도 성균관대 의대를 떨어질 수 있고요. 2점에 가까운 1점대 학생도 성균관대 의대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 1.00 정도의 내신을 비교과로 갈아엎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 또는 뭐 최고 상위권 대학들일수록 오히려 그런 현상이 되게 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최상위권 학교들 같은 경우에 학교 내신을 100% 신뢰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서류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을 좀 뽑고자 하는,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뽑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 커트라인으로 너무 이걸 좀 빡빡하게 군다기보다는 일단 얼굴은 좀 보자.
라고 할 만한 애들은 일단 1차에 합격을 시켜서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내신에 대한 부분이 뭐 일반고에 뭐 다니고 계신 여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좀 터울이 크다. 그 정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인데요. 정시 같은 경우에 뭐 특징적인 부분들은 뭐 의대 같은 경우 이렇죠. 자, A와 B 유형 이거 두 개 중에 상당히 좀 높은 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국어가 조금 더 높든지 아니면은 탐구가 더 높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상당히 좀 어렵게 나오고 탐구가 좀 개판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국어 점수가 잘 나온 아이들이 훨씬 더 좀 유리하게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예년이나 뭐 지금이나 사실 뭐 의대를 결정하는 거는 국어 성적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랑 탐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의대 가는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공대나 카이스트 가는 학생 뭐 이런 이공계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나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하게 아니면은 뭐 의대 가는 학생들이 수학과 역량은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의대 가는 학생들의 특징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복이 없는 과목별로 기복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공계 특히 카이스트나 뭐 이런 쪽 가는 학생들은 수학과학에 되게 좀 그 역량이 집중돼 있는 반면에 의대를 가는 학생들은 조금 체제 수능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면서 특히 이제 국어라든지 인문계 과목에 있어서도 무난하게 평타 이상의 성적을 내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두 파트, 뭐 탐구 역량 뛰어난 애 아니면은 국어 실력이 더 뛰어난 애 이런 두 갈래로 해서 높은 성적으로 이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어 성적 잘 나온 애가 좀 더 유리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뭐 김현 선생님, 그 김현 센터장님께서 이제 나머지 내용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뭐 학생부 관리하고 이런 학생들 이제 MMI 평가로 넘어가면 이제 김현 소장님께 상당히 좀 많이 의뢰를 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뭐 같이 제가 이제 학생부 관리하고 김현 소장님께서 또 컨설팅이랑 뭐 면접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의대 컨설팅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한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김현 소장님께서 나머지 내용들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전형 연속성과 변화 좀 살펴봤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설명회를 준비할 때는 이때쯤은 그래도 좀 웬만큼 확정적이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도 얼마나 정원이 구체로 늘어날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정원이 2배수로 늘어나느냐 3배수로 늘어나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이제 잠시만요. 저 공유 좀 하고요. 앞에 다시 고 네. 네,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채팅창으로 혹시 궁금하신 점들 주시면, 네, 지금 뭐 계속 한 분이 뭔가 메시지 주시긴 했는데 이게 질문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뭐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뭔가 물음표로 끝나는 형태의 질문들을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지금 이 면접부터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혹시 앞서 나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궁금증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채팅창으로 좀 그때그때 답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면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조금 서로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일단은 요거는 이제 성균관 대학교가 요거 자체는 지금 작년 입시 영상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입시 설명회를 3월 말부터 성대가 시작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저께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그 영상 자체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셨던 분들이 이제 뭐 몇몇 그 주요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으시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가져오지는 못했고 일단 제가 사용한 가능 범위 안에서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면접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학교는 일부 학과만 면접을 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의예과, 교육학, 요 학과들 이 면접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인재라고 해서 24학년도 올해 대학 간 친구들부터 이제 신설이 됐죠. 요거는 이제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으로 이제 분류가 됐는데 이제 요 전형에서만 일단 1단계에서 서류, 학생부 성적으로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이제
그거 70%를 안고 30%의 면접을 가지고 변별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면접 퍼센트가 뭐 예를 들면 고려대 궤적은 50%고요. 서울대 일반도 50%죠. 그다음에 뭐 어디 뭐 다른 전형들은 뭐 40%짜리도 있고 30%짜리 있는데 이제 면접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숫자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니까 50%보다는 뭐 변별력이 작겠지 그렇게 보실 건 아닌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일단 학생들의 어떤 전반적인 실력의 문제가 있고 여기 오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면접 실력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뭐 문제의 특성 그리고 사실 면접 시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그 성대 의대 면접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있었거든요. 수능 전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보통 면접을 주말에 보는데 1단계 발표가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나요. 그러면 사실 준비할 시간이 2, 3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아이들의 실력 차이가 그 좀 변별력이 생각보다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뭔가 이 수능 체제도 세게 걸려 있고 뭐 여러 그러니까 여기만 보는 게 아니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이 30%라는 숫자에 비해서는 아이들의 실력 편차가 그렇게 좀 크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도한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걸 일단 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 뭐 저희 오늘 요거 보는 거니까 MMI로 보죠. MMI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일단 먼저 3단계 평가를 하고 5개 척도를 활용을 한다. 그리고 전임 교원 두세 명, 그러니까 면접관이 두세 명이 있다. 그러니까 MMI는 뭐냐면 면접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어서 성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군데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제 그 방마다 문제가 따로 있고 또 면접관이 다 다른 거죠.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뭐 요거 두 개는 네. 오늘 저희가 다루는 건 아니니까 언급을 제가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유튜브를 좀, 왜냐면 수만위에도 성대 면접 최근 후기가 없더라고요. 학생이 복귀를 해놓은 게. 그래가지고, 일단 요거는 일단 제가 가장 정리가 잘 된 걸 찾으려고 유튜브에 좀 가지고 왔고, 이제 올라와 있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성균관 대학교를 이제 합격한 친구가 이제 또 이제 면접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한 거 자기는 이제 2월부터 준비를 했고 면접 대비 의료 시사 상식을 학습을 했다. 특히 이제 생명의료 윤리나 의료 이슈를 정리를 했었고 뉴스 기사나 사회적 문제로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을 정리해 놓는 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이제 성대 면접 후기를 못 가져온 이유는 제가 했던 작년에 했던 애 중에 제가 이제 성대를 했던 애들은 다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가져오지를 못했고요. 이제 뭐 걔네들이 뭐 다른 서울대도 되고 연대도 딴 데도 되긴 됐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이게 약간 뭐 전사고나 그렇지 않은 시험이 차이 나는데 일반고에서 이제 내신 뭐 1.0, 1.1 이렇게 맞아가는 친구들 보면 특히 면접이 굉장히 약합니다. 전반적으로. 면접이 굉장히 약해서 그리고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세상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간호법 같은 게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어쨌든 의료계에서. 근데 뭐 간호법이 뭐예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기본적인 개요를 알려주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쟁점이 뭐고 본인은 어느 쪽이 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혹은 뭐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보면 이제 작년에 그래도 여름방학 때 그래도 좀 그런 것들을 저랑 주 1회 정도 좀 챙겼던 친구들, 한 4, 5회라도 그런 친구들은 확실히 1단계 후에 좀 준비하는 게 수월했고요. 그렇지 않고 저는 MMI라는 게 뭔지 처음 알았고 기출 문제를 지금 처음 봐서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고 실제로 결과도 힘들었다는 거.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친구 제가 지도 학생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는 2월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자, 그럼 여름방학엔 뭐를 했느냐? 기출 제시문 연습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들이 이 면접 문제들, 그러니까 MMI를 보는 학교들이 몇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장 먼저 시작한 데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따져보면 한림대학교고, 한림대학교를 지나서 서울대랑 다른 학교들까지 확대가 되긴 했었는데, 그런 학교들을 기본적으로 보면, 기출 문제들이 이제 저희가 선행학습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2015년 정도부터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연습이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MMI 문제들 대부분이 이제 약간 문제만 뭐 덩그러니 나와 있거나 아니면 제시만 나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있어서 준비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전에 면접을 해서 이제 이 친구는 그러니까 면접 3일 전에 발표가 나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틀이 있고 그다음에 면접을 봐야 돼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나간 문자 내용에서도 이틀 동안 뭐 준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 준비가 네.
이제 미리 좀 준비를 했던 친구랑 그렇지 않은 친구랑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근데 거의 한 7, 80%가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뭔가 변수를 이렇게 좀 많이 힘든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사한 내용을 출제해서 준비를, 그러니까 이제 유제 같은 거겠죠. 그래서 제시문에 대한 충분한 연습을 해서 교내 면접 피드백에 큰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이 친구는 제가 그 유튜브 본 바로는 일반고였던 것 같은데 일반고에서도 나름대로 학교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던 유형이 아니었나라고 좀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친구는 여기 두 군데 면접을 봤다고 하는데 두 의대 제시문 스타일이 비슷했다. 네. 이건 좀 더 뒤에서 제가 좀 코멘트를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문제랑 사회 전반적 문제를 질문을 했고 서울대가 제시문 수가 많았고 면접도 이거 생교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이제 이게 이 친구가 뭐 직윤을 받는지 일반을 받는지 뭐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4개 이상, 4개, 5개까지 들어가죠. 근데 이 성대는 3개만 들어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한 문제당 이제 보통 준비 시간 2분, 8분으로 진행을 하는데 성대는 그거보다 살짝 짧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는 생기부 자체를 물어보는 방이 하나 있어요. 근데 성대는 그렇진 않고 그냥 제시문 3개만 풀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답변은 다 했지만 뭐 요건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인데 이제 2분 준비를 하고 8분 동안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8분 내내 학생이 뭐 아이고 뭐그 6, 7, 8분 동안 학생이 계속 말을 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보통 학생이 한 1분에서 2분 정도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 이상 답변하기 힘들고 사실 그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면접이 나 혼자 열심히 떠드는 게 아니라 앞에 면접관이 뭐 2명, 3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꼬리 질문이 들어와요. 뒤에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했을 때 그런 이제 꼬리 질문, 추가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아무렇게나 답변하지 말고 네, 생각할 시간 좀 가져라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1번, 2번에서 이 친구는 성대 같은 경우에 면접관이 2명이었고 3번 방에는 3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해마다 좀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관 두 분의 역할 표정이 다른데 어쨌든 분위기는 좋았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면접을 잘 봤던 친구들은 면접실 분위기 되게 좋았으니까 더 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면접실 분위기는 면접 결과랑은 네, 인과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다 젠틀하게 대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대기실은 의학관 강의실이었고 면접 순서는 추첨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2시간을 기다렸다. 근데 뭐 더 기다릴 수도 있죠. 아마 3시간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약간 면접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면접 복귀를 해놓은 거였고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더 바람직한 답은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있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상황 제시문 나오고 잘하고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문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실제 기출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지난 3월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좀 요걸 가지고 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요건 문제를 전체를 보고 해놓은 건데 여기는 이제 지시문이 상황이 하나 주어졌잖아요. 상황이 하나 주어졌고 여기 보면 아래 지시문을 읽고 면접위원의 질문에 답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 해마다 조금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저기 기출문제가 혼자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잠시만요. 네, 늦게 오신 분이 있어서 보통 의대 매마에는 요 제시문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걸 읽고 들어가면 들어가서 면접관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본인이 수영이라면 물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이 예측되긴 하지만 어떤 기분 이 질문이 없고 이 그냥 텍스트 이 패러그래프 이거 뭐야 그 상자만 있어요. 글 상자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있었더니 질문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질문이 뻔하지만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질문이 뻔하지 않은 좀 이거 여기서 뭘 물어보려고 하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서울대가.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이제 독학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쨌든 이 상황 보시면 지금 뭐 뒤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하긴 하겠지만 의학적인 상황이 아니죠. 네. 그걸 뭐 꾀병 얘기하려는 거 아니니까 그죠? 의학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네, 두 번째로 여기에 뭔가 자연과학적인 소위 말하는 뭐 물화생지라든가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고등학생이라면 뭐 한 번쯤 겪을 만한 혹은 뭐 주변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이 상황 면접 문제를 주는데 일단 기본적인 학교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일단 둔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떤 기분이 들까요? 라겠지만 여기서 뭐 기분이 뭐 괜찮아요. 그러면 뭐 붙여주고
기분 나빠요 떨어져 그런 문제는 아니라 여기서는 이것보다는 일단 기분이 들까요는 약간 이제 인트로 시작하는 질문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 물어보고 싶은 건 뭘까요? 수영의 이 상황에 대해서 네,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영민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영민한테 가서 따질지 너 뭐 그런 소문 냈어라고 따질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그냥 본인이 감수하고 넘어간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선택지가 있겠죠. 그런 선택지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제 답을 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겠죠. 일단 첫 번째 유형이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지수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아마 지금 봉사활동이 워낙 덜 중요해져서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고등학생들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어떤 또 상황이 하나 주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원자가 지수라면 지수가 대처한 방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지수가 이제 뒤에 자기 봉사자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일단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제 조치를 하고 떠난 거죠. 자기 이제 그 스케줄이 있었고 봉사자가 늦게 오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럼 이때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 다음 세 번째. 그러니까 지시문을 읽고 면접을 답하시오. 자, 그래서 이거 조금 이제 캡처가 작게 되긴 했는데 어, 이그도 매상에서 스마트 변기는 렌즈 사상의 전기. 자, 하나 줬고요. 그다음에 플렉서블 배터리라는 게 있고 이건 이제 뭐 저 웨어러블 기계 많이 쓰이는 거죠. 그냥 뭐 확장 현실, 뭐 AR, VR 이런 거 넘어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생태인공지능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것도 이 질문이 미리 없어요. 그래서 같은 면접이 물어보죠. 스마트 변기가 사용된다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뀔까요? 뭐 이제 요 1번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지원자가 제시한 유망 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 마스크를 개발한다면 어떤 마스크를 만들 건가요? 이 마스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건 약간 코로나에 이제 약간 뒤 이어진 영향력이 기본적으로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뭐 저도 이제 이걸 해설하시거나 뭐 일부 좀 해제들을 좀 살펴봤는데 문제를 위해서 이거 보면 이제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모르면 풀 수 없다. 전 그거에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기 힘들고요. 뭐 인공지능이나 스마트 의료에 대해서 모르면 풀 수 없다. 아, 뭐 알면 이제 좀 뭐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의대 MMI라는 거는 지식을 물어보는 면접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우리 여기서 이제 발전되는 방향이 뒤에 잠깐 나올지 모르겠는데 MMI는 이렇게 보통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상황 면접이 크게 보였더니 상황 면접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인문사회학 사고 능력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앞에 두 개는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상황 면접이죠. 근데 둘 다 어떤 거예요? 비의학, 비의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아이들한테 무슨 뭐 처치법을 물어보거나 무슨 그 의료 윤리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이제 의료 상황이나 의학 상황 면접은 물어보는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뭐 이제 대표적 한림대 정도, 혹은 뭐 경희대 정도가 이제 이런 걸 좀 물어보고요. 대부분은 이제 비의학, 비의료 상황을 물어봐요. 왜냐면 가치관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요 세 번째 문제 정도가 뭐 굳이 따지자면, 네, 인문학 사회과학적 문제로 볼 수는 있겠죠, 그죠? 네, 그게 되는 거가 일단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요거 이제 항상 MMI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런 상황 면접, 의료 상황이 됐든 비의료 상황이 됐든 기본적으로 묻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제 항상 이렇게 접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가 여기서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윤리성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본인이 어느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를 갖고 있느냐 따져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6개로 세분화해놓긴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 좀 더 단순화해서 얘기를 하죠. 6단계를 이제 그럼 그 1, 2단계를 구분하고 3, 4단계를 구분하고 5, 6단계를 구분하는 건 좀 애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한 5, 6단계의 근거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는 거고요. 1, 2단계의 근거가 안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앞에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이제 이거 먼저 정리해. 그럼 1, 2단계는 뭐냐? 이거는 굉장히 그 단순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유치한 단계예요. 이게 발달 단계론의 말이 있는 것처럼 어, 어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의 이익 극대화 어떤 게 나한테 더 이익일까? 아닐까? 아니면 또 가장 일단은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 나를 뭐 벌을 줄 거야. 처벌을 받을 거야. 이런 가장 낮은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의대에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두 번째 단계 뭐냐? 여기서 이제 어떤 룰이란 노음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요새 특히 좋아하는 거. 법적으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MMI면요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된다고 하면 해도 되고 법적으로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면 이제 뭐 어떤 공동체 관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좀
일단 그게 다 이거보단 난데 1, 2단계보단 난데 일단 그것도 조금 극복을 해주길 기대를 하는 거고요. 5, 6번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뭐야? 뭐 사회계약. 이것이 어떤 우리 공동체 뭐 예를 들면 시대 정신이라든지 그런 건 이제 관행이나 전통이나 관습을 깰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건 뭐 그걸 좀 넘어서 예를 들면 뭐 간단히 얘기하면 실정법을 넘어서는 뭐 어떤 자연법적인 어떤 사고라든지 같은 뭐 소수자에 대한 인권 문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별 사고를 하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문제 가보시면 넘어가나요? 잠시. 자, 예를 들면 이거부터 한번 가보죠. 봉사활동 중이에요. 이런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약속에서 기다려 30분을 기다려 안 되겠다 갔더니 이분이 약을 걸었어. 음.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는 뭐 억울하잖아요. 나름대로 할 건 다 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여기서 지수처럼 행동해도 괜찮아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지수는 잘못했어요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것에 이제 yes와 no의 그냥 평가로 무슨 합불이 갈리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평가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수는 뭔가 기본적으로 뭔가 뭐 이런 기술 지수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데 있어서 뭐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수가 잘못했어요. 왜? 아니 봉사자가 여기 교육하신 분이 다음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봉사무소에 알려주고 가야 된다고 했었는데 안 알려드리고 갔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공사였어서 매뉴얼이나 어떤 책임자의 말을 어기는 것이다. 뭐 그래서 잘못했다. 라고 이제 이 지수를 비판할 수도 있고 음, 예, 반대로 있고 그러면 이제 뭐 반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지수가 이 봉사자 저 어르신을 두고 간 거는 어쨌든 자기의 약속 때문인 거잖아요. 무슨 공동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약속 때문에 이제 자신의 어떤 이익 때문에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뭐 중요한 약속이 정확히 뭔지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잘못됐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비판. 근데 여기서 지수를 어떤 옹호할 때 있어서 아니 다음 약속이 있고 어쨌든 이 사람을 할 만큼 다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영서가 제 시간에 안 온 게 문제지 지수는 잘못이 없다. 아니, 이런 식으로 비판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가장 낮은 단계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어떤 게 더 지수한테 이익인가 아닌가. 왜냐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뭔가 지수의 약속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어르신과의 약속 혹은 다음 이 교육 봉사자와의 약속을 우선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포인트가 어떤 걸 근거로 얘기에 따라서 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앞에 걸로 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여기서 뭐 일단 기분을 떠나서 그러면 수영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뭐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해명을 해야 된다. 해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수영의 명예가 뭐 굉장히 뭐 훼손됐기 때문이다. 이런 헛소문에 의해서. 그럼 이제 그거는 조금은 우리가 바람직한 답은 아니죠. 왜냐하면 물론 수영이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보다 좀 높은 가치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뭐 어떤 게 되겠어? 그럼 그래서 탈출무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만일에 이렇게 수영이가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된다면 뭐 팀워크가 깨지고 이 공연이 공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영이는 꼭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답이 좀 더 이제 바람직한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보다는 나보다는 이제 공동체 혹은 나보다는 타인 위주의 관점에서 그 근거와 결론으로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사고하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센스 있는 답을 하려면 이제 뭐 스마트 마스크 코로나도 있겠지만 이건 이제 이 유망 기술을 가지고 어디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뭔가 했던 활동들 아니면 본인이 관심 있었던 질병이든 무엇이든 어쨌든 그런 쪽까지 연계시켜서 여기에 스마트 기기가 뭐 구체적 예를 줬으니까 뭐 플렉서블 웨어러블 기기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다 확장메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다 생성형 용지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끌어 답을 하시면 사실 충분한 문제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성을 물어보는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것 같아요. 자, MMI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뭐 MMI는 아무래도 일단 붙어야 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름 최소한 지금 고3이라 여름방학 정도에는 한 번쯤 그래도 뭐 대학을 대충 좁히셨을 때 MMI가 있는 학교가 어디가 있구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24년도 기출 정도는 여름방학에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1단계 붙은 다음에 23년이건 22년 기출 연습하는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성대가 앞서 이제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두 가지 얘기가 있죠. 그 입학 설명에서 사실은 그게 어떻게 좀 정확하게 명시 언급되느냐고 관심거리긴 했는데 이제 인원이 어쨌든 늘어난다는 전제에서 뭐 지금 예고된 것처럼 80명이 늘어나든 뭐 40명이 늘어나든 그럼 이제 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아까 그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5배수가 되면 거의 375명 면접을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MMI 형식으로 과연 계속 그 단시간에 볼 수 있느냐? 이게 25명일 때랑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후로 옮긴다는 얘기가 좀 나왔죠. 수능 후로 옮기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하나 나왔고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애들이 사실상 준비를 잘 못하고 오니까 이렇게 열심히 문제를 내면 보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연대 학교 추천도 비슷해서 면접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수능 후로 좀 옮겨서 그래도 애들이 좀 뭐 서울대도 준비하고 준비할 시간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능을 옮기자는 얘기죠. 또 하나는 이제 여기가 어쨌든 그뭐 성대 의대만 가면 대부분 회피하긴 하지만 납치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어쨌든 수능으로 옮기면 이제 그게 가능하죠. 내가 수능 잘 봐서 성대 의대 이상 갈 점수가 나왔어. 뭐 엄청 잘 본 거죠, 그러면. 어쨌든 그 점수가 나오면 애들이 면접을 안 보러 갈 텐데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막 2배수, 3배수씩 애들 빠지고 뭐 이런 일이 좀 줄어들 테니까 진짜 여기 다닐 애들만 면접을 보러 올 테니까 오히려 이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먼저 그 수능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꽤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면접은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죠. 자, 자소서가 이제 없어지고 두 번째 해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요것도 일단 요거까지는 작년 자료인데 작년에 이미 이런 예고를 좀 했죠. 그러니까 올해 입학 설명의 화두가 이거였는데 성대 입학 설명에는 야, 전공적 값성, 계열적 값성 그거 안 본다고 했다. 뭐 이게 약간 되게 그 가장 중요한 워딩처럼 전해오고 있는데 일단 그게 되냐 좀 차치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대가. 학업 역량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봤었는데 25년도부터는 이렇게 보겠다. 학업 역량, 탐구 역량, 잠재 역량을 보겠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탐구 확장성과 탐구 주도성. 그러니까 탐구 확장성과 탐구 주도성이 뭐냐면 우리가 그 이제 소위 땡땡 교수 사태 때 되게 논란이 됐었던 소논문 같은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통 발표나 보고서라고 부르고 있는 보고서로 많이 부르죠. 그다음에 이제 뭐 과학 문제 탐구나 융합과학 탐구나 이렇게 약간 그 다섯 과목들 사회문제 탐구처럼 문과 애들은 탐구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과목들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일단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야 전공 성대는 사실은 계열적 합성 얘기를 꽤 오래전부터 했죠. 전공적 합성 필요 없다는 얘기한 지는 한 3, 4년 됐고 계열적 합성을 내세우더니 이제 아예 상관없다고 하더라. 탐구만 열심히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지금 약간 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좀 입시 관련 자료들 보면 요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쨌든 이렇게 발표한 건 맞습니다. 탐구 역량 강조. 자, 그다음. 그러니까 이건 꼭 의대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학업 역량을 보고 개인 역량을 보고 잠재 역량을 보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네, 뒤 좀 보죠. 그래서 네, 이게 다 뭔 소리냐? 학업 역량, 기초 학업. 우리 대학이 발표하는 충분한 학업 능력을 보여주는가? 개인 역량, 탐구 역량 보겠다는 거고 잠재 역량은 보통 이거 저희는 이제 보통 이거 인성이라고 표현하죠. 공동체 뭐 역량 그래서 하는 건데 이거는 애들이 뭐 기본적으로 서류상으로는 다 갖추고 있죠. 실제로 한 명 한 명 만나고 뭐 좀 부족한 애들 수 있지만 이건 갖추고 있으니 이건 별 문제가 안 될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학업을 보겠다. 그러니까 이건 일단은 내신으로 상징이 되는 것들이고요. 탐구 역량이 소위 말하는 이 탐구력이라고 보통 이제 연대나에서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게 되겠죠. 어, 탐구력.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했었던 탐구 역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학업력을 좀 붙이러 갔을 때 학업성 지도 발전 정도 어리 탐구력 시험. 근데 여기 탐구력은 여기도 들어가 있죠. 이제 여기 주로 이제 지적 호기심, 서류 평가. 그래서 학업 역량을 내신이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제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그럼 이제 올해 뭐 성대 의대를 그럼 1.78도 갈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거기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1.56 정도가 맥시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 레이싱 레인지는 어쨌든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말씀드린 건 제 설명에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지금? 아니죠. 제가 이거 아마 300명으로 키워놔 다 들어오시긴 했을 텐데 제가 항상 고등학교를 5개 그룹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등급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A, B, C, E.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뭐 1.5, 1.2 내시는 2그룹이에요. 그냥 완전 생 일반고.
내신이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성대 같은 경우 대부분 AB 그룹 애들이 대부분이고 상당수까지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80% 정도가 C 그룹 이내에서 다 끝나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이건 내신을 학교를 좀 다르게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대략 2그룹이라고 하면은 보통 1.3 얘기하는 게 맞는데 저는 한 1.5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D그룹 여기서부터 이제 보통 저희가 한 플러스 한 0.34 정도를 하죠. 3, 4 정도를 해서 보통 이제 그런 A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리고 2점대는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2점 뭐 중반 혹은 뭐 후반까지도 되는 경우들이 있긴 있으니까 이 정도 사이에서 이제 내신은 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가 요새 계속 약간 영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일단 학업 역량 자체가 이 내신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여기 발전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상승세가 다 좋은 거냐? 그거는 전체 평점이 같았을 때 상승세가 좋은 거죠. 그죠? 네, 그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내신 이렇게 레인지로 잡힌다. 이 안에서 약간 변주가 가능하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 이제 서류평가 영역. 이게 이제 사실은 진짜 경쟁이죠. 왜냐하면 이 앞에 거는 사실 앞에 거요. 이거는 애들이 다 비슷하게 맞춰서 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성대의대 오는데 뭐 일반고 예를 들어 2.5가 넣겠어요. 2그룹 일반고 2.5가 안 될 거잖아요. 네.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럼 어차피 이거는 거의 애들이 맞춰줘서 와요. 그냥 학교별로 좀 이제 레인지가 다를 뿐이죠. 뭐 A그룹은 한 2.55까지 들어오는 거고 B그룹 애들은 솔직히 한 1.34에서 애들이 잘 들어오겠죠. 그럼 이제 거의 이거 앞에 거는 거의 같아.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갈려요? 여기서 갈리죠. 여기서 갈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아까 뭐 어떤 분이 이제 뭐 성대는 일반고라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기본 여기가 일단 수능 최저가 없고 수능 최저가 없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그 수능 공부를 좀 덜하는 특목고나 아니면 이제 저기 전사고 애들이 진입 장벽이 없다는 얘기고요. 연대 화로만 해도 벌써 다르거든요. 수능 그 별거 아닌 최저라도 걸려 있으면 그런 게 걸려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의대 올 거면 관심 분야 과목 성적 우수성이면 여기서 어쨌든 뭐 보통 저희 잡는 게 뭐 생명 그다음에 화학 뭐 이 순으로 보통 잡잖아요. 수학도 당연히 잡지만 근데 그거 뭐 내신을 좀 볼 거고 탐구 활동 들어가 있고 근데 솔직히 이제 아까 제가 A, B, C, D 그룹 나눴지만 여기가 내신 때에서도 차이가 있고 뭐 약간 표준 편차 갖고도 저희가 구분을 하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에 있어서나 과목 편성 자체에 있어서 솔직히 A그룹하고 E그룹하고는 경쟁이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AB 그룹 애들 위주로 여기가 이제 뽑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거는 서울대 일반 전형도 거의 마찬가지긴 해요. 그러니까 서울의대를 예를 붙었다고 하는데 일반고 애가 일반 전형 붙는 건 정말 손에 꼽거든요. 네. 거의 다 지금이지.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 서울대 일반 전형처럼 경쟁을 시키는 전형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전사고라든지 그쪽 특목고에 유리할 수밖에 없죠. 요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뭐다 좋죠. 서류상으로는. 뭐 나중에 뭐 또 요새처럼 누가 커밍아웃, 뭐 학폭 커밍 이런 게 나오지 않나 어쨌든 다 좋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갈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비율을 놓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50% 제일 중요해 보이지만 이건 어차피 다 빚에 맞춰서 온단 말이에요. 나머지의 경쟁이 되겠죠.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요게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이제 이 개인 역량이 자꾸 이거를 여기 이제 이렇게 써놨으니까 좀 오해가 적은데 자꾸 이걸 보통 비교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인데 이 비교과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성대 명시형 얘기라서 이건 학업 역량이라는 거죠. 공부한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귀납적으로 만들어 쓰는 툴은 이겁니다. 이렇게 일단 5개 정도의 역량을 보는 거고요. 일단 종합 내신 보는데 어차피 의대는 예를 들어 성대 의대 그럼 이건 다 맞춰서 와요. 이거 안 되는 애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그러니까 이 안 되는 애들이 아니 예를 들어 1.32로 이렇게 말씀 안 드리잖아요. 1.3까지 뭐 1.34까지 쓸 수 있어요. 뭐 2.56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냥 그 안에서 얼마든지 이 아래 것들을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드리는 건 이 최저치는 그래도 맞춰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경쟁은 뭐다? 이 밑에 것들이죠. 그럼 이제 뭐 관련 과목을 들었느냐, 관련 과목 내신이 좋느냐, 이제 이게 중요해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뒤에 나오나? 여기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오해. 자, 여기 이제 저의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떤 게 더 설득력 있는지는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야, 전공 적합성, 계열 적합성 필요 없어졌으니 그냥 탐구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탐구를 어느 쪽으로 하냐는 거죠. 자, 그냥 제가 아주 단적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회 갔다 오신 분들 그런 거 댓글 달린 거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야, 공대 가는데 물리 안 들어도 붙었다더라. 붙죠. 붙는 애 있죠. 다른 게 압도적이면. 예를 들어 이제 뭐 성대 공대 뭐 잡기 나름이라 뭐 그냥 뭐 예를 들어 컷이 뭐 그러면 그냥 대충 2.0이라고 칩시다. 어딘지 모르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1.2나 1.3짜리가 썼어요. 그럼 얘를 물리 안 들었다고 떨어뜨릴까요? 붙이죠. 걔가 물론 다른 학교 안 갈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보시면서 야, 공대 갔는데 물리 안 가도 붙은 애가 있어. 붙은 애 있죠. 근데 대부분은 들었죠.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입학 자료 그 성대가 같이 공개를 한 것 같은데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의대인데 의대에 갔는데 생명을 안 들은 애가 있을 수도 뭐 생명 1은 아니고 뭐 생명 2를 안 들은 애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보시면 대부분은 생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탐구 역량을 풀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극단적 예를 들면 그럼 여기서 자기가 국어에 대해서 열심히 탐구를 했어요. 그리고 뭐 생명 관련된 탐구를 열심히 한 애가 있어요. 그럼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의대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내가 하고 싶은 탐구한다 뽑힌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나 계열 적합성을 갖춘 탐구를 한 애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 보시면서 전공 적합성, 계열 적합성 필요 없고 무조건 뭐 각 과목만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그거는 일단 뭔가 모순이고요. 첫 번째 모순이고요. 두 번째 좀 죄송하지만 제가 작년에 성대 설명회 보고도 말씀드렸었는데 성대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전략적인 이유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애들이 많이 오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이제 특히 7월에 수시 배치 컨설팅 같은 거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머니 그냥 아버님 말씀하세요. 내가 뭐야 대학 거기 무슨 부스 가서 물어봤는데 그 입사관이 쓰라 그랬다. 한번 써보라고. 근데 그게 한번 써보라는 거지 붙여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학에서 오신 분들이 쓰지 마세요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대학 입장도 사실 이해는 되는 게 그래서 여기에 너무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압도적인 다른 부분이 있으면 뽑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는데 이런데 너무 그렇게 물론 이게 귀에 솔깃한 얘기긴 하지만 네, 너무 이렇게 휩쓸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탐구 역량을 보는데 당연히 전공 적합성이 있는 탐구 역량 가진 애가 더 유리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뭐 저기 어쨌든 서울 밖에 있는 대학이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애들이 다 갖춰져서 오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고2, 1로 좀 넘어가면 뭐 앞에 내용도 고1, 2와 관련이 있었지만 이제 요거는 성균관 대학교가 약간 공개한 영상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대가 되게 그 입학처나 아니면 되게 그런 이제 전공 소개에 대한 영상이 친절한 편이요. 입시에 대해서는 별로 친절하지 않아요. 입시에 대해서는 이 경희대학교가 가장 친절한 것 같고요. 시립대학교라 어떤 그 전공이나 학과에 대해서 굉장히 소개하는 데 있어서 친절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성대는 바이오 성대라는 어떤 큰 컨셉을 잡고 가고 있고 이런 과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요 어떤 상위 개념에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소서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약간 성격을 방향성을 잡고 가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사실은 또 이게 1년 입장에서는 약간 그 본인의 어떤 플랜 B가 되기도 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의대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뭐 내신 잘 나와주면 좋은데 이거 대체로 내신이 좀 떨어지면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야, 그럼 약대를 갈까? 이거 제가 약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현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우리 의공학, 바이오공학 쪽으로 한번 가볼까? 안 돼? 그럼 우리 뭐 보통 이제 뭐 그럼 우리 생명과학 쪽이나 공학 쪽으로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과들이 상대적인 선호도가 내려가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약간 그 어떤 전개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 메카트로닉스는 조금 이제 저는 상대적으로 좀 생소한 편이죠. 어쨌든 이런 이제 큰 약간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항상 여기서 얘기하는 게 삼성 서울병원을 앞세우는데 뭐 자랑할 만하긴 한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 시대 졸업자들이 40명인 시대에 있어서는 전원 본원에서 인턴 생활을 전공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80명, 제 생각에 80명, 120명 돼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삼성 어쨌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40명 전원이 하고 있네요. 13명 졸업자들은. 그리고 이제 약대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약대를 좀 많이 밀죠. 왜냐하면
이건 자꾸 이제 중대 약대보다 뭔가 약간 뭐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약대를 좀 미는 편이고 해서 약간 신약 개발, 그래서 약간 실습, 연구, 제약.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약학적으로도 이제 그러면 본인 자체가 이제 어떤 생활 기록부를 지금 작성을 할 때 컨셉 자체를 어느 쪽으로 이제 맞춰서 갈지를 좀 여기서 좀 뭔가 힌트를 얻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 지원 센터도 있고 제약 개수관 실습도 있다. 요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대 실제 입학 수업 영상에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최근 영상이라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고1이나 중3 입장에서는 작년 영상이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약대 교수님 두 분이 나와서 무슨 책 읽는 게 좋고 무슨 과목 열심히 공부해 약간 이렇게 좀 더 그 수험생 눈높이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거는 작년 설명회 때 썼기 때문에 올해 또 쓰면 이제 재탕한다 말씀드릴 것 같아서 좀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로벌 바이오메디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바이오메디컬 산업 쪽에서도 본인들이 갖고 간다. 뭐 우리 저희가 기본적으로 삼성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니 이 전공 트랙에 있어서는 이제 첨단 의료기기, 생체 재료, 뇌과학 뭐 이런 쪽 간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가 약간 뭐 말 그대로 이제 의공학이잖아요. 고대 같은 경우 의공학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공학이랑 약간 양다리 입시적으로 봤을 때 약간 양다리를 걸치고 가는 혹은 이제 뭐 치대 쪽과 좀 연관성도 있고 치대가 상대적으로 좀 메카닉 쪽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방향성 자체를 조금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결국 앞에 얘기랑 연결되는 건데 야, 여기는 뭐 전공적 값은 계열적 값은 필요 없고 그냥 뭐 열심히 깊이 있게 파면 된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애들은 전공 적합성과 계열 적합성도 갖고 깊이 파서 온다는 거죠. 성대 정도 레벨이 되면. 일단 이런 학과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걸 지금 메디컬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방향성을 잡고 기본적으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1들 같은 입장에서는. 그리고 고2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계속 의대를 밀고 가? 좀 낮춰? 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제가 설명으로 전달드릴 내용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질문들 채팅창 좀 주세요. 질문들 주신 대 답을 드리겠고, 잠깐 광고 드리면, 요건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이제 예비는 빼야겠네요. 그죠? 어쨌든, 고3, 고2 입장에서 진단 컨설팅.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내신 기간이라 당장은 힘드실 것 같고,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밀고 가, 좀 낮춰, 뭐 이런 것들 짜는 겁니다. 진단거죠. 아니면 전형 자체를 논술로 돌려야 되나? 네, 이런 것들 되는 거고요. 설계 컨설팅은 이제 생기부에 뭐가 들어갈지, 그리고 창체에서 뭐 자율엔 뭘 넣을지, 진로엔 뭘 넣을지, 이번 학기에 뭐 물리 원이 있는데 거기서 수행평가를 하라는데 뭐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같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나는 학생들은 요거 플러스 30분을 주시면 설계 컨설팅까지 같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1학기 수행 평가가 대부분 이제 5월에 몰려 있죠. 그래서 좀 아직 여유가 여유는 없죠. 시간이 그래도 기회는 있으니까 중간고사 끝나는 대로 세계 컨설팅을 요거 어쨌든 2월 말 3월 초에 가장 많이 받으시긴 하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요. 연락처는 제 앞에 PPT에 있었는데 요걸로 이제 가주시면 네, 여기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 전화 드릴 거고요. 어차피 저랑 이제 약속 잡아 진행하셔야 돼서 그리고 제가 상반기에 이렇게 설명회를 다양하게 합니다. 거의 주 2회씩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뭐 온라인도 있고 현장도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오늘 저랑 같이 하셨던 설명회가 의대별 스펙과 메뉴 설명회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독서 노트라고 책 한 권씩 소개해드리는 거 요거 아마 이번 주에 진행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다음 주에는 전형별 스펙과 면접에서 연세대 국제형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니까 그럼 이제 이 안내는 어디서 받느냐? 오늘 두각통에서 많이 들어오셨다면 이 안내는 다 못 받으실 수도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 성행기 메뉴 큐레이션 제일 왼쪽 밴드 여기 가입해 주시면 지나간 영상도 보실 수 있고요. 뭐 설명해 다른 입시 자료도 많이 쌓여 있으니까 여기 제가 이제 캡처한 지 여기 오래돼서 238명인데 지금 한 1,600명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를 가입해 주시면 남은 입시 기간 동안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드렸고요. PPT 좀 앞으로 넘겨놓고 아까 뭐몇 페이지 보여달라는 분 있었는데 잠시만요. 면접 복귀 60? 되게 페이지까지 지정해서 말씀하시네요. 잠시만요. 그거 일단 제 자료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출처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 제가 12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잘못된 행동의 사례 문제. 그러니까 이걸 꼭 이제 꼭 잘못됐다고만 던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근거만 타당하다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유에 있어서 그냥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유의 그 접근 방식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단계별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 6번이 뭐였죠? 6번. 네. 이거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맞아. 6번은 이거야. 네. 요 질문이 있으셨고 컨설팅 비용이요. 비용은 저희가 강남교육청이 정한 대로 맞습니다. 강남교육청이 이게 아마 2013년인가 14년에 정한 게 지금까지 그대로 오고 있는데 10년이 넘었을 텐데 분당 5천 원으로 이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분당 5천 원이니까 그게 이제 90분일 때, 120분일 때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프로그램 대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표님이 먼저 나가셔서 음, 요거는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 성대 의예과 때 붙었던 케이스. 이 친구는 올해 건 아니고요. 작년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전체 내신. 물론 내신은 이제 학교 레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썼던 학교들, 그다음에 뭐 주요 대회 입상 경력들,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RN이었던 거는 RN이가 소위 말하는 탐구죠, 탐구. 그다음에 뭐 독서 활동 상황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요거는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 네, 여기까지 연락처 있습니다. 대표님 계시구나. 나가신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윤 대표님께 지금 궁금하신 점들도 질문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죠. 100분 기준 오시는 것도 분당 5천 원. 오늘 나가신 줄 알았어. 나가셨구나.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지원이 많이 된 곳이라 하군요. 서울대 연대 때보다 더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이 더 없으시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